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땅권학개론 2편, 이제 초보 땅권 교회 손으로 분석하는 2편이 되겠죠. 제가 첫 글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돌이는 없지만 복부인은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봐보면 이런 땅은 사지 마라, 이런 땅은 사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 땅 안 사고 그 땅은 사겠습니까? 이 땅은 사고 저 땅은 안 사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기듣기 좋은 거지, 실전에 나가시면은 그런 사례 찾아보는 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고 기적이 일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역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그런 방송도 듣고 또 그 다음에 저의 그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살금살금 한번 검토해 봐 보세요. 자, 여기서 우선은 복부인은 있지만은 복돌이는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웬만큼 얘기를 하면은 여자하고 남자의 성격입니다. 의심이 여자가 많다, 보편적으로 남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웬만큼 얘기하면 무조건 믿는 데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갖다가 웬만큼은 믿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겁부터 내고 그걸 믿지를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안 사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부인이 만약에 여기는 이제 공공부동산대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만 건대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하면은 보통 얘기합니다. 복부인 자격을 박탈당한다라고 그래요. 박탈입니다. 무슨 얘기냐? 깊이 알면 알수록 땅 못 찍습니다. 부동산도 못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웬만큼 알 만큼만 알아야 되지,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그 투자를 못 한다라는데, 왜 그러냐? 전문가는 흠을 잡아내는 게 전문가고, 보통 얘기하는 일반 투자자에는 흠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이 투자에서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나, 장점을 찾아내는 게 투자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건대부동산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당신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래놨을 때 건대부동산대학원을 갖다가 뒤에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문가가 그거를 강조한다라 그러면 저 양반 좀 뭔가가 좀 실력이 없겠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는 대광이라고 그러는 거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고 하는데, 지난 3월 달에 출범을 해서 10월 30일 날 그 D노선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대광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라고 그러면은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저 화면이 넘어가서 그랬는데, 자, 이와 같은 수도권 서부권에 대한 노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GTX D 노선 얘기 들으셨죠? 이것이 이제 대광이에요. 이 대광이가 왜 출범했나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1편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약 3,400만 인구가 이제는 뭐냐면 저희 그 대도시로 몰려들게 된다 이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0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약 6명 내지 7명은 대도시예요. 현재 100명 중에서 92명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중소도시 얘기 들으셨죠? 저 요즘 얘기하는 도시의 소멸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중소도시도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떠한 문제를 벌게 되냐, 이 인구들이 이제 또 중소도시를 벗어나서 대도시로 몰려들게 돼요. 그럼 대도시에 대한 교통이 점점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전담하는 기구가 금년도에 생겼다. 그래서 2020년 내년서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대광위에서 얘기했던 노선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제 국토종합계획에서도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해 드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바로 뭐냐면 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냐면, 수도권 순환철도라 우리는 교외선이라 우리는 자체는 그야말로 90% 이상, 99% 이상 거의 확실하게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5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99.999%는 교외선, 도시순환철도는, 수도권 순환철도는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거는 자,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제시했어요. 대광위에서도 제시했어요. 또 누가 했냐? 경기도에서도 제시했어요. 이걸 놔달라. 놓자. 국비를 놓자. 국가에서 지원해달라.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들의 그 강의에서 이런 땅은 사지 마라, 이런 땅을 사라 그러길래 저는 그 반대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얘가 옛날서부터 한 30년 전부터 얘기한 게 평생에 무조건 3번 이사를 다녀라. 그러면 어느 날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 이사 가려고 그러면 검색을 하죠. 단지에 가서 조사를 하죠. 이것저것 다니게 돼요. 그래 놓고 3번만 다니게 되면 딱 해서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건대부동산 대학원 다녔다고 이걸 배워져요? 아닙니다. 현장을 통해서 내가 체험과학으로 배운 거예요. 지난번 1강에서 얘기하더라. 이걸 학문적으로 empirical sc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응용과학에서 나오는 분야 중에서 경험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무조건 이사, 평생의 이사는 3번 이상 다니세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슬금슬금 보시에요. 자, 우선은 이렇게 또 보세요. 그 동네 땅을 그 동네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전부 내 손바닥에 있어. 그럼 손바닥에, 그분 손바닥 안에 있으면은 어디가 개발되고 나중에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걸 그분이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은 손을 못 대. 근데 오히려 다른 동네에서 들어와 가지고 땅을 갖다가 찍거나 뭐 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올라가요. 동네 사람보다도 외지 사람이 잘 봐요. 왜 그런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동네에 있는 전문가는 흠을 너무 많이 봅니다. 흠을 많이. 이러한 부동산을 지금 얘기하는 잘 파악을 하셔야지, 이런 부동산은 사라, 이런 부동산은 사지 마라, 그런 케이스에 맞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이걸 또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출제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국에서 수석 합격했어요. 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갖다 시험을 출제해 놓고 어느 날 어쩌다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낯익어요. 보면 내가 출제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출제한 그 문제 답을 저도 아리까리해서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얘기하는 수석 합격한 이 공인중개사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저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땅이라 우리는 것은 절대 잘 보는 달라 우리려면 오히려 그거를 이리저리 경험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더 잘 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은 신참내기 공인중개사들은 제일 먼저 개업할 때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지역 내 가장 계약서를 잘 쓰고 그리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채택합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공인중개사 맞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런 땅을 사면 안 된다, 이런 땅을 사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더 잘하나? 중개보조원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보시고, 자, 지금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 외곽순환철도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교외선을 보는데, 지난 1강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로 요 구간들이나 이 구간들은 여기에 있는 구간과 요 구간, 소위 말해서 직결선의 수인선하고 소사원시선을 갖다가
연결하는 거나 또 아니면은 남양주에서 별내에서 지금 의정부까지 여기에 있는 구간을 연결하면은 이 전체에 있는 순환철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약 32km에 달하는 이와 같은 교외선은 기존 철도를 활용을 하겠다. 그걸 갖다 그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량을 하겠다 이거. 고칠 건 고치고 윙길 건 윙기고 뭐하고 기존 역사와 축을 그대로 되도록이면 활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개량이라고 우리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분석을 해봐 보면서 제가 저희 제자들을 여기에 이제 데리고 다니고 이제 그 답사를 데리고 다니고 그래 놨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될지 뭐일지 모르지만은 저희 제자들이나 회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수님 우리만 알게 해주세요. 정보의 공유라 우리는 게 될 것 같으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나 또 가족들 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싸움 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공유해? 피도 안 통한 사람하고 공유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정보를 내가 뺏어오겠다. 그리고 가짜 정보나 씨알 데 없는 정보 흘려놓고 진짜 정보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나 회원들은 뭐라고 그러냐, 교수님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또 우리 제자들이나 또 회원님들이 좀 정하지 아니하게 섭섭하지 아니한 범주 안에서는 공개해 드릴 거는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순위 교회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12개의 자 어디서부터 치냐라 그러면 능곡서부터 의정부까지 가는데 의정부 빼버리고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12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9개 노선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3개는 거의 확실시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안 만들면 지역에서 난리 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신설 역사가 3군데가 나옵니다. 거의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갖다 검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자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지가 가지고 있는데 9개는 기존 역사예요. 그 다음에 3개는 신규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놓으세요. 뭐냐면은 제일 먼저 그 대부분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바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장흥이라는 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송출하는 데도 잘 아시죠? 여기 2개의 역사만큼은 도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도 물론 도시 지역에 있어요.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우리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역사가 아니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린벨트를 알아야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 땅에 투자하라라고 그러는 거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린벨트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린벨트에 땅 갖고 대박을 내신 분들이 웃습니다. 진짜 웃습니다. 그린벨트에 들어간 사람은 다 망했어요. 다른 데보다 규제가 더 심한 것 뿐이지 그 내용을 활용을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박입니다. 지난번에 이 유튜브 보면 제 제자가 한 200을 벌었다라고 우리는 바로 남양주에 있는 소나무계 공인중개사 제자입니다. 여성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회원들은 그 답사가고 그래서 잘합니다. 제자님들은. 근데 이 제자가 어디랬냐? 여러분 1패, 2패, 3패라고 그러는데 15년 전에 저거 얘기했을 때 뭐냐면은 2패동에 들어가서 2패동에 들어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혹시 남양주 쪽에서 이제 춘천 쪽으로 가시다가 보면은 사거리에 휘황찬란한 소위 말해서 이제 전구상인가요? 그 레온 이게 이제 전구 팔고 그리는 그 집이 바로 그 제 소나무계 제 제자 집이에요. 그린벨트 투자에 성공했어요. 구리시에서 어렵게 살고 그리다가 바로 뭐냐면은 그 한 건 900여 평을 가지고 900여 평이
대박이 터져서 지금 한 200억 대의 부자입니다. 월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선 정도 지금 집세가 들어옵니다. 이 소나무계 공인중개사는 그린벨트 외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아주 유명하신 전문가 그린벨트 투자하지 말래. 이게 그린벨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1번서부터 자 능곡역을 빼놓고 보면 대곡, 대정, 원농, 삼릉, 벽제, 일용 이거는 전부가 그린벨트에 있는 역사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비교하고 투자할 건가 이거를 잘 발견하는 게 그게 지전 전문가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대곡역을 들여다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호장역이라고 그러는 건 보편적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만난 걸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신호장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건 경의선이 쓰죠. 지하철 3호선이 치죠. GTX도 쓴대죠. 교외선도 지나가죠. 대곡 소사선도 지금 공사 중이죠. 우리나라에서 5개의 열차 노선이 쓰는데 근데 여기 왜 함부로 투자 못하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그러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은 그것만 찾지 다른 적 안 찾고 다니세요. 자,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 사업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국책 사업, 지자체 사업, 그 다음에 나의 개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관통선 대지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린벨트는 딱 4가지 사업 외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주질 아니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우리는 공공주택,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지역개발 사업이 있죠. 대곡역은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에서 개발하는 지자체 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곡역 앞이 이 대곡역을 집중 분석하는데 대곡역 앞이 눈에 간다. 대곡역이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곡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앞이 눈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삼류 전문가예요. 투자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지역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2등 전문가예요. 이거를 창릉 신도시하고 비교해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그게 1등 전문가예요. 거기서 투자할 땅을 찾아야 되지 뭐 이런 땅 투자하면 안 된다. 저런 땅 투자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분석하는 기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셔야 돼요. 자, 이 대곡역세권에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잠깐 책을 이 방송은 이제 그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엄청나게 큰 책이죠. 뭐 저 얼굴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게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 그래서 덕양구 대장동 그래가지고 2025년도 12월 준공 예정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6월 기재부의 예타 부족을 해서 AHP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4.91인데 이 내용을 고양시에서 변경을 해서 이것이 1이 나야만 지금 얘기하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2020년도 9월달 내년 9월달 정도에 그린벨트를 해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9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착공 예정이고 2025년도 준공 예정인데 자 이와 같은 5개 역이 만나는데 개발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 가면 썰렁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역인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뭐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냐라고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은 대곡역을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게 이와 같은 상황을 검토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뭐다?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이와 같이 대곡역에다가 주변에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양시에서 54만 평을 개발할 때 자, 지방 공기업 타당성 조사에다가 이제 기재부 KDI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상하는 방법뿐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하님은 이런 걸 모른다 이거요. 추정을 하는 기법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이 총람 2020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를 이제 내년서부터 겨냥을 하면서 이런 총람의 내용을 갖다 써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20분 단위로 짧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